긴 세월 동안 섬은 늘 거기 있어 왔다. 그러나 섬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섬을 본 사람은 모두가 섬으로 가버렸기 때문이었다. 아무도 다시 섬을 떠나 돌아온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BBS 낭독살롱 특별기획 삼도천 나이트라인, 이청준 작가의 소설 이여도 속의 문장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명석입니다. BBS 낭독살롱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낭독살롱의 모임장 아나운서 김명석입니다. 2월 한 달 동안 BBS 낭독살롱은 특집기획 삼도천 나이트라인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존재들을 탐구하고 그걸 소재 삼아서 한국형 오컬트로 발전시켜 보려는 시도인데요. 오늘은 대표적인 한국 오컬트 작가 고테라 작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2023년에 설곡 야담으로 개간 미스터리 신인상을 받으며 데뷔해서 지난해에는 무녀촌으로 제41회 한국추리문학상 대상을 받으신 분이신데요. 잠시 뒤에 모시고 가장 한국적인 소재로 집필한 K-오컬트 문학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인사말씀과 소감 나누시는 방법입니다. 문자메시지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2842, 우물정 2842번으로 남겨주십시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BBS 불교방송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 정보 이용료 없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당산나무에 걸린 오색 천이 달빛에 젖어 하늘 걸었다. 솔가지가 촘촘히 엮인 달집이 제 몸을 달궈줄 불꽃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백색 고가를 두른 백이의 무녀가 연희의 서막을 알렸다. 여기 금은슬이가 무곡리 주민들을 대표해서 인사를 올려옵나니 천신님, 지신님, 산신님, 용왕님, 당산마님, 까마귀님. 힘들어. 금은슬이 과장스레 헉헉거렸다. 김내철이 장구를 통통 치며 연극을 하는 양 장단을 맞춰줬다. 이보시오 단골레, 개미님의 매미님의 개똥이님의 개똥이님 손주님까지 다 읊으시겠소. 굿이 연행되자 그 과묵하던 김내철은 신바람이 들린 듯 일거일동이 180도 변했다. 그가 장구채로 제사상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러다 음식들 다 식으면 단골레가 배 품어서 데울 거요? 다들 배고프시다잖소. 신령님들, 영물님들, 지지리 궁상을 다 떠는 저 옆에 내를 대신에 이 장구제비가 양해를 구하옵나이다. 이 김내철의 큰 소리에 호응하듯 북소리가 여러 번 울려 퍼졌다. 금은슬은 고운들을 흘기다가 목을 가다듬고는 충문을 이어 낭송했다. 이 금은슬이는 하늘의 별만치나 소중하고 바다의 물방울만치나 많은 임들을 일일이 다 열거하고 싶지만서도 저 성급한 장구제비 양반이 하도 닥달을 해대니 모든 신령님과 영물님께 사죄하옵건대 올해도 생략의 미덕을 발휘하겠나이다. 굿파는 한바탕 웃음으로 휩싸였다. 금은슬은 두 손바닥을 마주 비비며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오늘 함께 하실 고테라 작가님의 소설 무녀촌의 한 장면 들려드렸습니다. BBS 낭독살롱 특별기획 삼도천 나이트라인, 2월에는 옛 문헌부터 현대 소설까지 글에 깃든 한국형 오컬트를 탐구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민속학 세계관을 담은 소설 무녀촌을 펴내신 고테라 작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고테라입니다.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직접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미스터리 소설가 고테라입니다. 좀 SF나 뭐 판타지나 호러 등 예.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팔색조 같은 추리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예. 어쩌다 보니 민속학 한 우물만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펴내신 작품들을 보면요. 2023년에 설곡야담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개간 미스터리 봄호 신인상을 받으시면서 또 작가로 데뷔를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마라의 요람, 또 무녀촌 등을 집필을 하셨고요. 무녀촌을 통해서 제41회 한국 추리문학상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작품들을 보면은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민속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네. 그리고 오컬트적인 네. 장르 문학을 다 써주셨어요. 네. 그런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네. 감사드리고요. 아유, 예. 별 말씀을요. 지난해 네. 제41회 한국 추리문학상에서 무녀촌으로 대상을 받으셨는데요. 네. 축하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대상으로 선정이 되셨을 때 그 소감이 어떠셨는지요?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대상? 네. 내가? 내 글이? 이런 생각만 좀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좀 멍하니 있다가 하루가 지나서야 좀 정신 차리면서 네. 거의 좀 감동의 눈물을 정말 흘렸어요. 그 무녀촌은 제가 되게 오래전부터 준비한 나름 야심작이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좀 신인이다 보니 책을 펴내고 나서도 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뭐 소설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예. 기승전결에서 뭐 하나 빠진 게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집필 과정에서 느낀 스트레스보다 출간 후에 느끼는 스트레스가 훨씬 더 컸어요. 그래서 대상 수상을 좀 마침내 실감했을 때는 수상 사실 자체도 더없이 기뻤지만 예. 제 글이 좀 한편의 소설로 인정받았다는 데서 되게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예. 당신 잘하고 있어라는 확인을 받고 싶은 게 또 작가님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무래도 특히 그 장편은 예. 개인의 눈으로는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네. 이게 또 살피는데 한계가 좀 명확하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불안했고 확신이 없었고 요랬던 겁니다. 네. 지금도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집필을 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신데요. 거의 대부분의 소설가들이 그럴 겁니다. 네. 처음에 2023년에 데뷔작을 낸 뒤에 2년 만에 큰 상을 받으셨습니다. 원래는 패션 업계에서 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소설을 쓰게 되셨어요? 예, 좀 잘 아시다시피 그 세상에는 되게 다양한 사람이 참 많잖아요. 네. 예, 좋은 사람도 많은 반면 이게 안타깝게도 좀 살짝 괴상하고 약간 망측한 사람도 굉장히 많죠. 예. 네, 그 예전에 좀 패션업계에 종사하면서 업자든 고객이든 할 말을 잃게 만든 사람을 좀 많이 접했어요. 네. 그 불쾌했던 적도 수두룩했는데 또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누구 하나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고 좀 이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뭐 서로 다들 바빠지다 보니 친구들 만나서 썰 푸는 것도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어떡하지? 막 입이 근질근질해서 죽겠는데 막 이렇게 혼자서 끙끙 앓다가 좀 묘수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네, 그냥 글쓰기로 수다를 좀 대신한 거죠. 야, 나 어제 뚜껑 열리는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뭐 친구 하나를 콕 집어 독자로 지정하든가 예. 아니면 단톡방에 장문 에피소드를 올린다든가. 그런데 다들 재밌어 하더라고요. 예, 저도 뭐 반응에 취해서 뭐 다음 편은 내일 이 시간에 뭐 이런 식으로 뭐 소설가 놀이를 하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쓰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작품을 완성하시고 나서 개간지에 이렇게 투고를 하신 건가요? 네, 그 개간 미스터리의 그 신인상이 분기마다 열리는데 그때 단편을 투고해서 어떻게 운 좋게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몇 번째 두고 오셨을까요? 그 개간 미스터리는 어떻게 운 좋게 한 번에 되기는 했습니다. 네. 대단하신데요. 데뷔작인 이 개간 미스터리에 실렸던 설곡 야담부터 네. 지금까지 써오신 작품들이 민속학과 또 무속신앙 등이 담겨 있습니다. 네. 평소에 무속신앙에 대한 관심이 깊으셨어요? 이게 그 반전이라면 반전인데 네. 제가 사실 귀신도 안 믿고 사주팔자도 안 믿습니다. 네. 그런 제가 한국의 민속을 배경으로 소설을 쓰게 된 것은 순전히 소재가 흥미로웠기 때문입니다. 처음 소설가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소재만 흥미롭다면 뭐 미국 것이든 일본 것이든 뭐 어떤 것이든 구애받지 않으려 했는데 때마침 매료되었던 게 한국의 민속이었던 거죠. 재미있었어요. 그냥 그 소재 자체가. 그래서 뭐 민속학 미스터리라는 이름표는 나중에 붙은 거고 제 눈에는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 덩어리만 보였고요. 네. 그래서 그냥 만약 그때 슈퍼컴퓨터에 꽂혔다면 진작 뭐 양자역학 미스터리를 발표했거나 이랬을 것 같아요. 네. 네, 무엇보다 재밌어 보여서. 네 그렇습니다. 라는 네. 말씀. 무녀촌 안에서도 무속인 분도 등장을 하고 또 귀신도 등장을 하고 소재로서 그리고 또 스님들도 등장을 하시고 아 예. 장편 소설의 긴 호흡을 이끌고 나갈 만큼 우리 민속학의 매력적인 요소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 부정의 개념이었습니다. 부정. 네. 우리도 평소에 좀 재수없는 일 생기면 부정 탔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예전에 소금 뿌리고 이랬어요. 네, 그렇죠. 막 네. 초상집 갔다 오면은 막 네. 소금 뿌리고 막 이랬었죠. 그러니까 이게 시골 마을의 동제, 즉 마을 신을 모시는 신성한 마을굿 기관에 경조사가 생기면은 부정을 탔다고 해서 주민들은 심란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랬답니다. 네. 초상집을 금주로 빙 둘러서 봉인하는가 하면 출산을 앞둔 임산부마저 사람들 눈에 안 띄는 액막이 꼴 네, 어디 예. 구석으로 보낸 동네도 있었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숨기려고 한 거죠. 안 좋은 일로 보이는 것은 좀. 나쁜 기운이 조금이라도 닿을까 네. 봐. 이 사례들을 보고 저는 정말 그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네, 정말로요. 아. 네, 초상집은 100번 양보해서 넘어가도 예, 예. 특히 몸 안 좋은 임산부까지 격리시키는 건 좀 매정한 감이 좀 있지 어, 않습니까? 예, 예. 예. 마을의 안녕이 아무리 중요해도 음. 좀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반전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그 격리나 멸시가 아니었어요. 배척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의 의미에 가까웠습니다. 예. 초상 출산이라는 일이 불교라는 게 아니라 가정의 신성함이 음. 마을 굿의 신성함과 충돌하는 순간을 부정의 한 갈래로 보았던 건데요. 예. 예컨대 자칫하다가 마을 굿의 신성함이 출산의 신성함에 묻혀버리면 마을 신이 빈정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출산에도 악영향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의 죽음과 생명의 탄생이 가진 신성함이 신령님의 신성함과 맞먹는다고 본 거예요. 이렇게 까면 깔수록 반전이 튀어나오고 네. 또 그 안에 담긴 함의를 하나하나 깨닫다 보니까 이야기를 짧게 끝내려야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 예, 뭐 단편 한 개, 장편 두 개를 민속으로 도배하게 됐습니다. 야. 알면 알수록 흥미롭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자료 조사를 하셨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 표면만 보고는 좀 아니다 싶은 게 예. 알고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바뀐 게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예. 네. 아. 액마기로 이렇게 격리를 시켜놓은 부분들도 알고 보면은 보호하고 싶었던 마음이다. 그러니까 사람 좋자고 하는 일들이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라는 말씀. 무녀촌 집필을 위해서는 또 무속신앙, 명리학, 풍수지리 그리고 스님들의 모습까지도 공부를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소설인지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예. 그 무속의 성지라고 불리는 마을 무공리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무공리라는 마을은 무녀촌으로도 유명한데요. 네. 무공리에 그 인류 무녀들이 모여 살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마을에 감도는 음기가 네. 굉장히 풍족하기 때문이에요. 어. 음기가 지나치게 강하다 보니 예. 무녀들의 신기도 덩달아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계룡산처럼 네. 예. 되게 영적 와이파이가 되게 잘 터지는 뭐 핫플레이스 네, 네. 뭐 그 정도 보시면 어허. 됩니다. 근데 이게 뭐든 과하면은 좀 탈이 나게 마련 아닙니까? 네. 네. 음기가 넘쳐나다 보니까 양기가 맥을 못 추리게 된 거예요. 네, 뭐 마을 뒷산이 메마르고 햇빛이 안 들고 나아가 뭐 우리 같은 이제 양을 상징하는 예. 남자들까지 단명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을에 가면 왠지 서늘할 것 그렇죠, 같은 느낌. 네. 이 금기 과잉 현상이 해소되지 않으면 무녀촌이고 신기고 땅부터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그렇게 암울한 나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무녀촌에서 한 사내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무녀들은 감격에 겨워하면서 단체로 신령님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아하. 오.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이 마을에 좀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겠다라는 기대감. 뭐 네, 이런. 맞습니다. 네. 이 녀석 사주가 역대급이었던 거예요. 자, 얼음장 같은 음기조차 싹 녹일 정도로 예. 펄펄 끓는 양기를 타고난 태양의 사주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작가님이 사주 같은 거 안 믿는다고 하신 게 너무 자꾸 예. 생각이 나서 너무 재밌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어쨌든 무공리의 음기를 정화해서 무녀촌을 구원할 유일한 영웅이 이 사내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올림픽 메달리스트나 뭐 네. 모차르트 같은 천재들도 예. 뭐 아기 때부터 막 다 여기저기 씹어먹고 다닌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어. 네. 무녀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의 역대급 사주가 만개할 때까지, 예. 다시 말해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거죠. 예. 여기서 불거진 문제가 또 귀신들이었습니다. 음기가 강한 동네라서 귀신도 바글바글한데 양기는 부족하다 보니 귀신들도 양기에 굶주려 있었던 거예요. 오. 네, 강한 양기를 타고난 아이는 귀신 입장에서 군침 도는 특별식으로 그렇게 보였던 거죠. 어. 결국 무녀들은 이 예비 영웅, 예. 이름은 금가야라고 하는데요. 예. 예, 가야를 숨기기 위해 되게 고군분투합니다. 음. 주술을 부리고 의식을 치르고 가야의 존재를 귀신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아주 목숨을 걸고 예. 이렇게 보호하죠. 아. 이 금가야 숨기기가 어째 순조롭다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공리는 지옥이 되어버려요. 오. 대사건이 두 개나 발생한 겁니다. 예. 하나는 무당이 그것도 구슬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린 것이고요. 어. 더 심각한 것은 하필 그때 무공리를 음지로 타락시킨 무시무시한 낙신이 봉인해서 풀려났다는 겁니다. 오. 네. 여기서 우리의 주인공 어느덧 중딩이 된 가야는 열심히 네. 추리하죠. 예. 악신이 무당을 죽였다. 그런데 악신이 어떻게 봉인해서 풀려났을까? 예. 그러다가 확신합니다. 무녀촌 내부에 악신의 봉인을 푼 배신자가 있다. 어. 그- 오. 네, 추리를 하는 거죠. 예. 네, 그 배신자가 악신을 조종해서 무당을 죽였다라고요. 네, 가야는 다짐합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으니까 나 예. 혼자서라도 범인을 찾아내겠다. 어. 근데 얘가 기껏해야 겨우 중학생이에요. 예. 예. 이 어린 소년에게 범인 찾기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일이죠. 예. 그렇게 가야가 절망하려던 찰나 한 줄기 빛이 내려와요. 오. 전국 팔도의 음지를 찾아다니는 떠돌이 민속학자, 바로 이 소설의 명탐정이 예. 무녀촌에 강림한 거죠. 추리 소설이니까. 네, 떠돌이 학자이자 명탐정은 가야에게 선언합니다. 아무 걱정 마라. 무당이든 악신이든 내가 예. 다 심판해 줄게. 오. 이렇게.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책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야, 아마 작품을 아직 접하지 못하신 분들도 아, 이거 재밌겠는데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 오컬트적인 것과 이 무속적인 것과 또 추리 소설까지 다 함께 엮어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머리가 좀 많이 아팠습니다. 네. 그러시면서 공부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무속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작품 속에 세습무, 이 큰 무당인 이옥화가 무당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아,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청취자분들과 나눠보겠습니다. 무당이 무엇이더냐? 자기 속이 타들어갈 것처럼 쓰라려도 힘든 일을 웃겨주고 더없이 즐거워도 슬픈 이의 손을 잡고 울어주는 것이다. 귀신이 진저리 나게 무서워도 외로운 넋이 보이면 함께 놀아주는 것이다. 사람의 얼굴을 하고 신의 가면을 쓰다가도 때로는 신의 얼굴에다 사람의 가면을 더 씌우면서 산자와 죽은 자를 돌보는 것이 무당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찾아보시니 우리나라의 무당 또 굿에 좀 특성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다고 보이세요? 일단 좀 굿이라고 하면은 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사실 잔치 분위기 아, 그러신가요? 와 함께 네. 공포스러운 분위기, 아, 그렇죠. 소름 예. 돋는 약간 네. 이런 수식어들이 생각이 나요. 아무래도 좀 그 소름 돋는 부분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영화 같은 데서 보듯이 뭐 되게 악령을 내쫓고 뭐 저주를 거는 식으로 되게 예. 살벌하게 묘사될 때가 많잖아요. 예, 막 귀신아 죽어라 뭐 이렇게 테마 자체가 목적으로 예, 보이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대로 실제 굿은 좀 다르죠. 뭐 잔치 분위기도 있고 위령 분위기도 있고 예, 물론 잡귀를 쫓아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억울한 귀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한을 풀어주는 데 있다고 봅니다. 예, 네가 그래서 그랬구나. 얼마나 억울했니. 이렇게 뭐 귀신의 등을 토닥여주는 거죠. 예. 굿판에 모인 구경꾼들도 무당의 연희를 보면서 함께 울고 웃으며 영혼의 아픔을 이해하게 돼요. 말하자면 한국의 굿은 뭐 죽은 자를 위한 힐링 콘서트고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연결하는 뭐 다리인 셈이죠. 예, 여기서 무당은 굿판의 배우이고 가수이고 감독입니다. 종교 의식을 넘어서 모두의 신금을 울려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떠맡은 일종의 뭐 지휘자가 되겠죠. 예. 그 여기까지 공부를 하다 보니 미신 여부를 떠나서 이거는 소명 의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옥화는 무속인의 위치를 직업이 아니라 운명으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결국 제가 판단한 한국 무속의 특징은
문제 해결보다는 관계 회복에 있다고 봅니다. 음. 사람과 영혼이 함께 울고 웃는 판을 꾸려 슬픔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예. 지극히 인간적인 노력이 아닌가 싶어요. 음. 이 간절한 순간을 보고 있으면 무신론자인 저조차도 좀 숙연해질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여전히 미신을 믿지는 않아요. 예. 다만 여러 편의 소설을 쓰면서 믿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의 마음만큼은 적어도 믿게 됐습니다. 음. 귀신은 없어도 마음은 진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스님들께서 천도제를 지내시고 49제 같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종교를 갖지 않은 또 불자가 아닌 분들도 보시면서 뭉클함을 느끼실 때가 있는데 네. 아마도 방금 작가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감정과 좀 닮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아, 되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설정한 큰 무당이 또 세습무예요. 그 부분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소설을 읽으면서 세습무, 강습무 등등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 강신무죠. 예. 강신무 큰 무당인 백목련을 묘사한 대목도 또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낭독을 좀 해드리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습무가 어려서부터 기예와 절제를 체화한 귀족이면 강신무는 족보 없는 뜨내기 광대였다. 고귀한 세습무가 보기에 강신무는 한낱 경쟁이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무당으로서 보다 기품을 갖추고자 그 대단하다는 세습무의 굿을 배우고자 모든 체면 접어두고 무녀천에 입문했다. 애동 아닌 애동으로 살며 천시당하기를 10년, 애동들의 신어머니로 살며 강신무를 양성하기를 10년, 자그마치 20년 동안 무녀촌을 위해 투신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찬밥 취급을 받고 있으니 목이 맸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요. 이렇게 무당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그 지금은 되게 희미해졌는데 그 예. 말씀하신 대로 무당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요. 뭐 세습무는 대대로 무업을 물려받은 집안 출신, 예. 강신무는 신내림을 받아서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무당이 된 경우, 저는 소설에서 이 두 무당을 뭐 금수저 무당과 뭐 자수성가 무당으로 좀 설정을 해봤습니다. 아, 네. 이게 되게 한참 과거 얘기긴 한데 예. 그 호남 같은 세습무 권역에서 실제로 세습무와 강신무 사이에 살짝 미묘한 위계가 있었어요. 세습무 입장에서 강신무는 졸지에 신받았다고 무당 행세하는 근본 없는 광대로 예. 보일 수 있고 예. 반대로 반대로 강신무는 세습무를 족보 하나로 버티는 고인물쯤으로 뭐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예. 저는 이 갈등이 되게 인간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무속도 결국 사람이 모인 사회잖아요. 예. 막 악사도 필요하고 예. 관객도 필요하고 예. 어디든 서열이 있고 텃세가 있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죠. 예, 백목련이라는 캐릭터는 그 한복판에서 20년을 버틴 독한 강신무예요. 예. 실력으로 증명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여전히 근본 없는 무당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거죠. 예. 예. 이런 면을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무당이라고 해서 다 신비롭고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다. 우리랑 똑같이 상처받고 억울해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사람이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갈등 관계를 되게 심화시키게 네. 되었던 겁니다. 예. 장르 문학 안에서도 어차피 들어있는 거는 사람의 마음이고 또 욕망이고 이런 것이 그렇죠.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무녀들의 신앙으로 가득 찬 무곡리에 떠돌이 학자가 등장을 합니다. 네.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학자, 또 실체가 보이지 않는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무녀, 이런 구도, 이런 대립적인 구도를 설정하신 이유도 궁금하네요. 예, 보통 뭐 공포 영화, 오컬트 영화에서 좀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영능력자가 네. 악귀에 타깃이 된 사람을 구하려고 필사적으로 경고하는 장면인데 예. 뭐 이를테면 이러죠. 뭐 이 부적을 꼭 가지고 다녀야지 네가 산다. 예. 뭐 절대 뭐 뒤돌아보지 말아라. 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정작 당사자는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예. 평범한 사람 눈에는 그저 미신이고 헛소리니까요. 예. 영능력자를 사이비 취급하는 당사자를 지켜보는 관객들도 뭐 속이 당연히 터집니다. 막 예. 말 좀 들어라, 뭐 일키우지 말아라, 막 이렇게 막 육성으로 외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네. 저는 이 답답한 구도를 좀 더 답답하게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이 무녀촌에 방문한 떠돌이 학자는 이성과 지성으로 무장한 탐정 캐릭터입니다. 셜록 홈즈나 코난처럼 명탐정 코난이요. 예. 모든 현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범인도 잡고 예. 미스터리도 해결하는 전형적인 명탐정이죠. 문제는 무녀촌이 이게 무속 신앙이 지배하는 영적 공간이라는 겁니다. 예. 여기서는 바람이 분다. 이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바람신이 노하셨다.
라는 믿음이 진실로 통하죠. 음. 귀신 따위는 없다고 백날 떠들어봐야 무녀촌에서는 사이비 취급이나 당한다는 거예요. 이거 바뀌어 있네요. 네. 더군다나 무녀촌의 무녀들은 탐정이 그렇게나 무시하는 초자연 현상을 몸소 어느 정도 증명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탐정은 임자를 좀 제대로 만난 거죠. 그런데 무녀촌도 답답한 건 마찬가지예요. 무녀들 눈에 빤히 보이는 귀신이 탐정 눈에는 전혀 안 보이고 보여줘봤자 탐정은 절대로 믿지 않을 테니까요. 예. 추리물 주인공이 오컬트 세계관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도 탐정은 재구실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무녀촌의 대립구도는 예. 세계관 최강자끼리의 드림 매치를 구상하다가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답답하게 할까? 좀 이런 되게 약간 못된 심보도 어느 정도 있었고요. 예. 현실 세계 안에서는 얘기를 하면은 좀 통하는 사람들이랑 있었던 탐정 같은 캐릭터인데 이곳에서는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렇죠. 우리 일상과 뒤바뀌어져 있는 세계관. 맞습니다. 뭐 한마디로 예. 되게 좋은 총을 가지고 있는데 예. 하필 총을 쏘아야 되는 대상이 귀신인 겁니다. 맞지가 어, 않죠. 총알이. 예. 그런 세계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또 이 장르 문학의 재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게 돼요. 네. 무공리를 타락시키는 원흉으로 지목이 되는 이게 작품 좀 지나가면서 슬슬 나오는데 네. 옥녀봉에 깃든 소란각시입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 처녀귀신 서사에서 영감을 받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설화를 보면 네. 마을에 흉년이 들거나 전염병이 돌 때마다 꼭 등장하는 패턴이 있잖아요. 재앙의 원인은 억울하게 죽은 처녀의 저주 때문이다. 이야기의 결말은 주민들이 처녀 귀신을 위해 제사를 올림으로써 마을이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는 식으로 마무리되죠. 네. 해피엔딩처럼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되게 좀 잔인한 이야기예요. 가뭄이나 역병은 자연재해거나 위생 문제일 텐데 네. 사람들은 말 못하는 귀신에게 덮어 씌운 거나 다름없잖아요. 아. 원인 규명이라는 미명하에 희생양을 찾아서 책임 전가를 한 셈이죠. 서양의 마녀 사냥처럼. 그렇죠. 네. 만국 공통이더라고요, 이게. 음.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 발상이 전환됐어요. 마을에 재앙을 몰고 온 원흉이 진짜로 처녀 귀신이라면 어떨까? 오. 더 나아가서 네. 사람들이 귀신 탓만 하는 꼴을 보다 못해 폭발한 귀신이 있다면 어떨까? 그렇게 어. 탄생한 게 바로 무녀촌의 소란각시입니다. 예. 되게 이게 이런 뭐 마녀가 됐든 이 맥락에서 처녀 귀신이 됐든 예. 이게 인간의 이기심으로 만들어진 희생양이지 않습니까? 예. 이 희생양이 인간을 사냥하는 포식자가 되어 돌아왔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한국적인 소재만을 사용해서 소설을 쓰시면서 특별히 신경을 쓰신 점이 있을까요? 전작인 설국여당과 마라의 요람을 쓸 때도 한국 민속의 부정적인 면만 파고들었습니다. 마을굿을 비롯한 민간 신앙을 어떻게 해야 더 기괴하고 있게 묘사할 수 있을지 고민했던 거죠. 그러다가 문득 낯이 뜨거워졌어요. 민속학 논문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소설을 예. 쓰고 나서 예. 갑자기 조사자들의 이름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지를 돌아다니면서 고생해서 모은 자료인데 예. 그걸 가져가다가 뭘 하고 있었던 걸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죠. 그래서 무녀촌을 집필할 때는 이 음향의 균형을 맞춰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물론 미스터리니까 예. 어두운 부분도 물론 있어야 하지만 그만큼 무속이 가진 이를테면 치유의 힘 같은 요소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 자료들이 좀 풍성하게 있던가요? 어떤 방식으로 찾으셨을까라는 것도 궁금해집니다. 이게 그 논문 사이트를 보면은 예. 민속학 논문이 되게 무궁무진해요. 엄청나게 많고 저도 이렇게 민속 쪽에 종사하시는 이렇게 조사자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를 이번에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아. 네. 그 말씀은 달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민속학 부분을 잘 살피다 보면은 소설이라든가 다양한 작품의 소재가 될 거리들이 많겠다라는 생각도 하셨겠다. 예, 저도 아직 그 빙산의 일각만 좀 보았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되게 무궁무진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소설을 쓰시면서 가장 애정이 갔었던 캐릭터가 있으셨다면요? 예, 그 저는 사실 캐릭터를 도구화해도 된다고 보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인지 그동안 좀 만든 인물 중에 특별히 애착이 가는 캐릭터는 없어요. 그런데 예, 그래도 딱 하나 예외는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야기를 전개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맞습니다. 녀석들 이렇다는 네. 말씀이시잖아요.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은 바로 무녀촌에 나오는 금관이라는 까마귀입니다. 예, 예. 되게 신령을 타고난 이런 까마귀가 아니라 예. 되게 그냥 평범한 까마귀예요. 예. 이
까마귀 캐릭터 금관을 조용하느라 까마귀 습성을 공부했는데 이게 파면 팔수록 좀 놀랍더라고요. 이게 까마귀는 사람 얼굴을 기억한답니다. 그래요? 네, 자기를 위협한 사람을 몇 년이 지나도 알아보고 심지어 그 사람만 공격하기도 한답니다. 좀 섬뜩하죠? 그 까마귀가 똑똑하긴 진짜 똑똑하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무섭잖아요, 좀. 예. 이렇게 뭐 사람 얼굴을 알아보고 막 복수의 감정을 하는 것 같고.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먹이를 준 사람에게 선물을 가져다 줬다는 훈훈한 일화도 있어요. 여기서 의미심장한 게 선물의 내용인데요. 예. 이게 막 벌레나 썩은 고기가 아니라 뭐 유리 조각, 귀걸이 한 짝 이런 잡동사니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까마귀 딴에 되게 예쁜 사치품을 은인을 위한 보답으로 가져왔던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좀 이런 점은 되게 기특하죠. 귀엽고. 예. 이쯤 되니까 까마귀가 보은과 응징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까마귀의 속마음까지는 알 수 없지만 예. 확실한 건 되게 미스터리하고 입체적인 양면성을 지닌 캐릭터 상이라는 겁니다. 예. 이런 까마귀스러움을 금관 캐릭터에게 심어주느라 머리털을 되게 많이 쥐어뜯었는데 그 덕에 지필 내내 그 까마귀 한 마리랑 정말로 그 동거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예, 뭐 좀처럼 말이 안 통해서 애를 좀 먹긴 했는데 예. 그래도 좀 이 친구와 함께했던 경험은 평생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동물 중에 하나가 까마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까치가 날아오면은 사람들이 좋은 소식이 그렇죠. 오겠구나 하는데 까마귀를 보면은 왠지 불길한 징조처럼 생각을 하고. 예, 맞습니다. 네. 주인공 캐릭터는 어떠셨어요? 캐릭터 얘기가 나와서 네. 그 가야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처음에 굉장히 사주팔자적으로 네. 화기운도 갖고 있고 네. 양적인 기운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친구가 뭔가 주인공 서사로서 뭔가를 해결해 나가는 걸 기대하는 독자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방향은 또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약간 그 납치된 공주님 같은 포지션입니다. 예. 되게 그 잠재력은 뛰어나지만 아직 여물지 않아가지고 예. 뭐 철부지애죠 아직. 예, 미완의 대기 뭐 요 정도가 되는데 이 어린 소년이 되게 성장해서 뭐 주인공이 되고 뭐 사건을 해결하고 이런 내용도 물론 좋지만 예. 소년은 좀 소년답게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금가야라는 캐릭터는 납치된 공주님이 스스로 탈출하는 것보다는 그 탈출하겠다는 의지만 가지면은 그래도 좀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조형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부분도 참 재미있었습니다. 뭔가 이런 캐릭터 설정을 처음으로 봤을 때 예전에 소년 만화에서 나올 것 같은 네네. 그렇게 해결을 해나가겠거니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겠거니 했는데 그 내맡겨진 듯한 캐릭터 같은 그렇죠. 느낌이었습니다. 네. 소설을 집필하시면서 또 자료도 조사하시면서 느끼셨던 K 오컬트 장르의 한계 또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예, 그 K 오컬트 하면 주인공은 아무래도 좀 무당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런데 뭐 다른 종교인들도 나올 수도 있겠죠. 네, 뭐 스님도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좀 뭔가 우리만의 것 같은 예. 느낌이라면 그래도 무당이 조금 좀 1번 순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기존 창작물을 보면은 예, 무당의 이미지가 되게 정형화되어 있다는 인상이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약간 스님 캐릭터 예. 되게 약간 괴팍한 스님도 있고 예. 되게 점잖은 스님도 있고 예. 뭐 싸움 잘하는 스님도 있고 이게 스님 캐릭터라고 하면 되게 다양하게 떠오르는데 맞아요. 무당 캐릭터라고 하면은 뭐 맨날 눈 부릅뜨고 욕을 입에 달고 살고 손님한테 반말 찍찍하고 틈만 나면 빽빽 소리 지르고 네. 마치 무당은 이래야만 한다는 강박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K-팝 데모 헌터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캐대원을 되게 신선하게 봤어요. 저는 이 작품이 우리나라 무속 콘텐츠의 미래를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쌀을 뿌리고 작두를 타는 무당이 더 집착할 것 없이 예. 춤추고 노래하는 아이돌 무당도 좀 힙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이런 설정은 결국 한국적인 것을 한국적으로만 보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예. 이런 점에서 K 오컬트의 가능성은 초기화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뭐 무당은 이래야 해, 무속은 저래야 해 같은 고정관념을 리셋하는 거죠. 예. 예, 한국적인 배경에 집착할 것 없이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풀어낼 때 비로소 글로벌한 K 오컬트가 탄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네. 서양에 있는 문화 콘텐츠들을 살펴보면 네. 뭐 마법사들이라든가 네네. 마녀라든가 정말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그렇죠. 뭐 하물며 뭐 대통령이 무슨 뱀파이어 사냥꾼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예. 네. 우리 민속적인 것
우리 종교적인 것을 품을 때도 다양한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네, 되네요. 맞습니다. 앞으로의 갖고 계신 계획도 궁금합니다. 집필하고 계시거나 구상하고 계시는 작품이 있으신지요? 예, 그 제가 그 몇 년 내내 뭐 민속, 무속, 귀신 이런 데 파묻혀 살다 보니까 이제는 좀 양지로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아, 이게 진짜 꿈에서도 뭐 무당인지 선녀인지 뭐 나와서 막 뭐라고 할 지경이에요. 막 아, 그만 좀 그래요? 따라다녀라 막 이런 식으로. 어. 네. 예, 지금은 그 시트콤처럼 되게 어. 유쾌하고 담백한 일상물을 준비 중입니다. 아, 물론 뭐 평범하지는 않아요. 예. 뭐 사람 냄새 나는 소소한 사건을 다루되 아까도 말씀드린 알 수 없는 것을 알아내야만 한다는 되게 오컬트적이고 미스터리적인 또 지극히 인간적인 욕망은 그대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 예, 그런데 언젠가 또 기묘한 민담을 발견하면은 그 민속 미스터리 작가의 피가 끓어오를지도 모르겠어요. 예, 늘 열린 마음으로 고테라만이 쓸 수 있는 글을 쓰겠습니다. 예. 네. BBS 낭독살롱 특별기획 삼도천 나이트라인, 오늘은 한국 장르 문학 또 오컬트 문학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고테라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삼도천 나이트라인은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BBS 낭독살롱의 모임장 아나운서 김명석이었습니다.